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정말 숨진 채 발견돼서 지금 오늘 계속 뜨거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보면은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가 연말에 숨진 채 발견됐다. 죽음 원인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은 좀 심근경색 쪽에 굉장히 좀 비중을 둬서 하는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부검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족들도.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이 급 높아졌냐면 지난번에 이른바 박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다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명 사이에 서로 이제 죽고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굉장히 의문이 많이 제기된 그런 사건인데 갑자기 또 이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이 뭔가 좀 배후에 석연찮은 게 있는 것 아니냐, 왜 멀쩡한 사람이 왜 죽냐,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경찰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전후 사정이나 친구들과 통화하고 등등을 봤을 때는 네. 현재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부터는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팀장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보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보면은 심근경색 쪽에 무게를 두기는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부검 결과도 네, 나왔어요. 그 취재를 제가 했는데요. 국립각수사연구에서 부검이 끝났습니다. 부검이 끝났는데 지금 1차 소견은 심장혈관이 막히는 증세,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혈류가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1차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분이 45세 된 주 모 씨인데 박지만 이재장 사실은 18년 근무 동안에 10년 동안 이제 비서실 내근 요원으로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과도 매우 가까운 그렇죠. 분이거든요.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네. 사실 현장 상황을 보면 반나 상태, 그러니까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타월을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서 쓰러진 걸 최초의 부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네. 현장 상황 등으로 보거나 그리고 국립각수사연구원의 부검 최초 1차 소견으로 봐서는 타살 혐의는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죠. 네. 하지만 지금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고 또 굉장히 업무에 과중, 과로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런 또 소견도 왜 나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직접적인 외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억측들, 구구한 추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 회장을 다시 좀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경찰서에서는 이 변사 사건 자체에 어떤 외적인 요인 또 타살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타 참고인은 부르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지만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네. 방금 소영석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2011년도 9월 5일, 6일 그 북한산 사건의 박용수 씨 사건, 네. 이 사건의 중요한 또 참고인으로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미스터리 의혹들은 완전하게 명쾌하게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분께서 유경재단 분쟁도 좀 많이 알고 이종호 실장하고 좀 다시 짚어볼게요. 지금 백 네.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박용철, 박용수 씨 이분들이 이제 박 대통령 오천이잖아요. 이분들 예. 어떤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뭔가 참고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에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네. 이렇게 지금 검색어로 오늘 굉장히 1위로 오랫동안 계속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1년에 벌어진 오촌 살인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혹이 굉장히 증폭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박지만의 10년 동안 비서를 했고 18년 동안 총 근무를 했지만 10년 동안 했던 그분이 지금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물론 지금 부검에 의해서 심근경색이라고 지금 발표는 했지만 그것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처음에 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라든지 혹은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 SNS를 통해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난 결코 자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증폭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경찰청장까지 이 죽음에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는 걸 보면 경찰도 이 문제를 단순한 어떤 그냥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추가 계속 주목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면 이 의혹이 계속 남습니다. 앞으로도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사건적으로 부검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전혀 타살의 의혹이 없고 그냥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이건 하나의 사건적인 개념인데 이게 이미 이제 의혹이 많이 커진 일종의 좀 정무적인 사건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이 사망자의 과거 어떤 행적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의혹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경찰이 조금은 수고스러울지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네. 아예 수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혹을 밝히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또 이게 증폭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PD가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곧 관련돼서 그 이 사촌 죽음과 관련돼서 증언이 나올 거다. 증언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지금 그게 이 어저께 어떤 그런 그 이 의문의 죽음 이전에 나온 어떤 SNS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 게시판도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그 지금 이 PD가 얘기했던 증언자가 바로 이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게 타살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 문제와 함께 주진우 기자나 혹은 뭐 PD나 이런 의혹이 증폭되니까 사실은 아니다든지 기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이제 네.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저는 그때 2011년 9월 달에 현직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많은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게 네. 사실은 전날 강남에서 몇몇이서 그 박용철, 박영수 형제가 같이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장소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하나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하고 둔기가 굉장히 사촌 간에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되고 심지어 신체 일부가 튀어나오는 상태로까지 잔인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까지 사촌 간에 원한이 깊었느냐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문이 발견이 안 됐다는 거. 네. 그다음에 문제는 부검 결과 두 사람 다 졸피뎀 또 형한테는 설사약까지 검출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고 거기서 야간부터 새벽에 네. 걸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 장소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목을 매달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변사체에서 또 수건이 덮여진 채 발견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살인 도대체 사건 이런 미스터리들을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 여러 그런 의혹들이 가지가 있었죠. 네, 여러 가지가 아마 좀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인데 보면은요. 자, 손호섭 국장님 보면은 신동욱 씨도 사실 오늘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좀 말 아끼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SNS에 글을 쫙 올렸는데 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기를 빕니다. 이분에 대해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3인방 간의 대선 전까지 협력 관계였지만 청와대 입성 후 완전히 연락이 차단됐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하고도 잘 아는 관계였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미스터리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죄 없는 사람들 그만 희생시켜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 신동욱 총재, 신동욱 씨의 SNS를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보면은 굉장히 어쨌건 이번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크다, 의혹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과 어떤 본인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그런 것이고 살인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뭐 공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만약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뭐 99% 된다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건 이제 신동욱 씨의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렇게 경찰이 처리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네. 기존에 아까 2011년에 그 이른바 오촌조카 살인 사건과 같이 연결된 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카톡 대화, 네. 기타 방증, 최근의 행적까지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딱
밝히지 않으면 이 의혹이 계속해서 또 증폭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이 돌연사라도 그 전에 이분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됐는지 그 여러 가지 과정까지 다 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좀 수사를 네. 해서 밝혀야 돼요.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경찰 수사 어떤 부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정치권에서도 이분의 죽음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새해부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오늘간 이제 나온 걸 보면 박지만 씨 수행 기사가 숨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몇 번째 죽음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박지만 씨,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오촌 조카 죽음까지 참으로 희한하게 숨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나 언론이 취재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사람이 하나씩 죽어가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인은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밝히긴 했지만 이 의혹 지금 좀 잠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경찰은 그 변사체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요. 이게 타살인지 아니면 이게 타살이 아닌지.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사냐 자연사냐 네. 이런 거 밝히는 건데 경찰로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을 정말 다시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 지금 지난번하고 달리 나타났던 어떤 상황이 변화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증거 부분이 달리 나왔다던가 네. 이런 부분을 다 엮어서요. 누군가가 다시 사건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얘기한다고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내가 총대를 매겠다. 새로운 증거나 예, 예. 새로운 어떤 상황이 변해서 네. 뭔가 이게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네. 써서 진정을 내서 네. 다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